네,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2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연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포함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한민수 서울 강북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바쁘시겠어요? 예, 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후보는 또 민생행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의회 차원,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5월 1일 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법원이 그런 정말 비상식적인 판단만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다 지역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준비하죠. 저희들이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식 선거 운동 시작입니다. 근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앵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그 상당히 격앙된 논조의 긴 성명이었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그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다. 그리고 주권자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입장과 같네요.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그 신부님들께서 우리 민주당이 냈으니까 따라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겁니다. 30년간 판사하신 부장판사가 뭐라고 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자기는 이런 판결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법원 저는 공무원 노조의 입장도 상당히 주목하는데요. 한마디로 그럽니다. 재판 거래를 의심한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 판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대법원이 이렇게 정말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렇게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 속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침해한 판결입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민주당의 최후 통첩 보는 게 12일까지예요. 그렇죠? 12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진행 연기 입장을 사법부가 밝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굳이 이재명 후보를 떠나서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저도 총선 때는 후보자 있지 않았습니까?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우리 헌법은 균등한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는 재판받으러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22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무려 5번의 재판을 가야 됩니다. 특히 6월 3일 날 투표 당일 날에도 선거일에도 재판정에 오라는 그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맞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보면은요, 신분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금도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정신입니다. 꼭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여야 어떤 후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22일 동안의 재판을 미뤄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12일까지 사법부가 민주당이 원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일단 저들은 뭐 만약으로 뭐 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법원도 그렇고 뭐 고등법원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사법부 압박이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수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압박감이나 불안감, 낭패감, 좌절감, 당혹감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사법부에게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정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어떤 거대한 음모랄지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막아야 되는 게 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15일 파기환송심이 열리면요. 파기환송심은 일단 양형 정도만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선고까지는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잖아요. 그런데 15일 만약에 파기환송심에 이재명 후보가 불출석한다면 지금 불출석이 유력하다는 거예요.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선고가
일단 파기환송심 선고는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이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을 한 90일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이재명 임원 후보에 대해서만 한 달 남짓하지 않습니까?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 항소심 재판 기록에 대해서 단 2번의 심리를 합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면 졸속이죠. 어찌 보면 답정너 재판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들 하는데 저는 15일 항소심 기일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의 그 변호인들과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만 근데 물리적으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에다가 국민들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러 다니셔야 되고 선거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데 그 재판에 나가실 수 있을지 이거를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 김 앵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식적이라면 재판 기간에 그렇게 빨리 하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대법원 판결이 너무 이례적이고 졸속적이고 신속하다 보니까 항소심도 정말 많은 법률가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법률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6월 3일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사법부가 12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사법부에 대해서 또 대법원장에 대해서 선제적 탄핵에 나서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그런 요구들이 그 당 안팎에서 나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들이 한 3시간 가까운 긴 의총에서도 그 한 40여 분의 의원들이 발언을 하셨어요. 했는데 공통된 건 그겁니다.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키는 게 맞다. 다만 지도부에 이제 그 권한을 일임하게 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재판부, 사법부가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일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 실제 정말 어떤 대법원이랄지 고등법원에 대한 또 우리들이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 할 때는 지도부를 함께 당 의원들이 모두 논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의견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견은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면서요. 저도 뭐 초선이니까 그런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5월 1일 판단을 보고 원은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다양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놓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딱 2가지입니다. 입법권과 탄핵 소추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권한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법권과 탄핵 소추권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구조는 그렇고요. 저는 이제라도 대법원장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고등재판부도 그렇고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기득권의 나라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그 견해를 묻는 여론조사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한국갤럽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요. 잘못된 판결 42%, 잘된 판결 46% 이렇게 나온 조사가 있어요. 지난 3일 4일 전화면접 조사고 중앙선관 여론조사 시민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YTN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 대법 선고 여기는 적절하다가 43%, 부적절하다 47%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인데요. 이 2개의 조사를 보면 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오차범위 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판결에 대한 견해가 팽팽하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일단 제가 일전에도 출연했을 때 여론조사 물어보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은 어떤 조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그 조사를 그러니까 믿지 않겠다는 거야? 아니면 뭐 반발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응답하시는 조사들이 정말 불공정하지 않다면은 다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엔 저 역시 있었습니다. 5월 1일 전까지는 우리 국민들은 그래 우리 법관들은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거야. 예. 여기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우리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한 70년간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5월 1일 재판 판결은 그걸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그 문항에 대해서는 네.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본인의 의사가 많이 투영되지 않았다 싶어요. 예. 근데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5월 1일 판결 난 뒤로 그 국민들 여론에 이제 그 대법원에 항의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서명을 받았어요. 예. 알고 계시죠? 예. 단 이틀 만에 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한 7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70만 명 넘나 그 원리 당원들이. 근데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이 그건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거죠. 예.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역시 이론의 그 여론조사 존중합니다만은 이런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사법부를 향해서 파기환송심 연기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로 연기를 한다면 재판부가 이거 자신들 탄핵할까봐 무서워서 재판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헌법과 지금의 공직선거법 법률에 의거하면은 아니 후보자들을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도 균등한 기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어떤 제약 없이 막 뛸 수 있는 거고 그 어떤 후보는 재판부에 5일씩이나 불려가서 하루 종일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의거하여서 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건 법관들이나 대법원 판사들이 무슨 민주당의 압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압력을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탄핵 추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불안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조사 청문회 개최해야 한다라는 법사위에서 아마 그걸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조사 청문회. 그러면은 청문회 곧 열리겠네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법사위 논의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연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바로 추진하는 겁니까? 근데 자꾸 이제 그 만약이 붙은데 저는 대법원이나 우리 판사들께 지금 많은 판사들 자체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법과 양심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그 정해진 대로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이제.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수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까? 이게 그 하루 이틀 된 그 논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래됐죠. 왜냐하면 변호사 단체나 어떤 학계에서도 지금 대법관들의 숫자가 일정 정도 좀 편향돼 있다거나 아무튼 뭐 특정 학교 아무튼 뭐 특정 성향 이런 얘기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명인데 14명인데요. 14명인데 25명으로 25명, 30명 얘기도 있습니다. 30명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 민병 같은 데서도 요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이번에 그 5일 대법관 그 비상시적 판결을 떠나서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법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그 소수자인 그런 여러 계층들, 여러 국민들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만약에 이거 법안으로 추진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법안은요. 그래요? 국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논쟁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추진되면서 각계의 의견들, 대법원의 의견도 다 들을 겁니다. 다 합리적으로 듣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우리 한민수 의원께서 윤 전 대통령과 대법원이 연결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제 방송에서 이제 했는데 어떤 제보예요? 의총에서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12.3 내란 사태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고 실제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도 말씀하시고 했던 의원이 의총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아, 그 의총에서 한 의원이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거론을 하자마자 또 우리 국회직을 갖고 계시고 지도부급에 있는 다선 중진 의원도 나오셔가지고 나도 같은 제보를 받았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그 상당히 합리적인 우리들이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비상식적 판단을 할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 전혀 근거 없지 않다고 합리적인 봅니다. 제보는 제보자가 믿을 만한 분. 일단은 그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들, 제가 보는 우리 다선 중진이랄지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이 믿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분들이 받고 그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의총에서 실명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게 그냥 근거 없이 할 얘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뭐 우리 국민들 많이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만약 그 제보를 받은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밝힐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재명 후보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언급된 의견들 가운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청래 추미애 의원 같은 백업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면 그분 두 분 말고도 다른 분도 거론하는 저도 문자나 이런 거 받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도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있답니다. 그런 불안하시고 하니까 일부 얘기하신 분도 있나 본데 지금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5월 10일, 11일이 선거운동 등록기간 아니고 후보자 등록기간입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대통령 후보입니다. 등록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11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후보 등록 이후에 만약에 후보가 자격 박탈이 되면 민주당 후보를 낼 수 없고 그러니까 플랜 B 차원에서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뭐 원내대표 등을 일단 뭐 백업 후보로 준비해야 되는 주장이에요. 물론 민주당 전체에서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지금 이렇게 왜 대법원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까지 할까?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까를 많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비판하고 지적하는 시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법 카르텔이나 그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세력들, 내란과 계엄을 일으킨 그 세력들이 기호 1번 민주당의 후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고 지금 뭐 드러나는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서 남겨놓으면은 당선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로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막아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더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단일화 놓고 내용 겪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대선 후보인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한 25년 가까이 24년 정치부 기자도 하고 기자 생활했는데 단일화라는 거는 어느 정당 간에 후보를 뽑아놓고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해서 협상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아니 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조기 대선에 그 정권에 유일하게 3년간 가까이 총리를 했던 총리가 그 후보로 대선 후보를 나오겠다 합니다. 무소속으로. 그리고 직전까지 한 달 전까지 집권당을 했던 국민의힘이 8강, 4강 결선을 해서 대선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끌어내리고 이 밖에 있는 내란 2인자인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총리로 후보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 보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보면은 정말 수치심을 느낄 것 같아요. 이건 막장국을 넘어서 가지고 국민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행태이기 때문에
당장 멈추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것 같거든요. 압박 정도가 아니죠. 예.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전당대회 잡고 한 거 보면은 예. 또 투표도 지금 여론조사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원들 상대로 예. 어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네. 후보작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렇게 가면은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겁니다. 설사 한덕수 전 총리를 단일 후보로 만든다 한들 예. 명함 돌리면서 선거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부끄러워서.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후보와 이낙연 상임고문이 만났는데 이낙연 고문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삼권 분립 폐기도 가능한 것 같다. 괴물 국가로 변하겠다는 심각한 위기감 느끼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네. 정말 국회의원도 타선을 하고 예. 전남지사도 하고 총리도 하신 분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내란 잔당들 세력들과 손잡으려고 하고 얘기들 하고 다니십니까?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전 지금이라도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